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국민 10명 중 4명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닌 이낙연 전 대표가 선출됐어야 했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의 경선 후폭풍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는 반증이기도 한데요. 어제 공개된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40.8%가 이낙연 후보가 선출됐어야 했다라고 답했고요. 이재명 후보에 만족한다는 답변은 34.4%에 그쳤습니다. 이재명이 여당의 대선 주자로서 결정은 됐지만 확고하게 자리매김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어제부로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마쳤고 이제부터 대선 준비 모드로 본격 전환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이재명 입장에서는 세 가지 풀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가 경기도지사 사퇴 문제이고요. 둘째가 문재인과의 청와대 면담, 그리고 셋째가 이낙연 전 대표 설득을 위한 회동입니다. 경기도지사 사퇴 문제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언급했듯이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사퇴할 것 같고, 청와대에서의 문재인과의 면담은 이미 이재명 측에서 요청을 해놓은 것으로 알려졌죠. 2002년 4월 29일 노무현 새천년 민주당 당시 대통령 후보는 당 지도부와 함께 청와대를 찾아 김대중 당시 대통령을 만난 바 있습니다. 이게 후보 선출 이틀 만의 예방이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재명은 상당히 늦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대장동 이슈와 당내 경선 후유증이 걸림돌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둘의 만남에 대해선 야당이 압박을 가하고 있죠.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후보는 이재명의 면담 요청과 관련해 진행 중인 대장동 비리를 공모하여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과 이재명의 청와대에서의 만남은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으로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 그리고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 할 문제가 바로 이낙연 측과의 관계 개선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11월 초 당을 중심으로 하는 본선거 캠프가 공식 출범한다고 하는데요. 이때 이낙연이 선대위원장을 맡아주거나 이낙연 측 핵심 인사가 이재명 캠프 측의 주요 자리를 맡아주는 것으로 원팀이 되는 것을 이재명 측은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겁니다. 자칫 이낙연 전 대표나 핵심 인사들의 합류가 늦어질 경우 당장 대선 캠프가 반쪽으로 꾸려지는 것은 물론 이낙연 지지층들을 끌어안지 못하면서 핵심 지지층의 표 또한 분산되는 어떤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게 아마 대장동 게이트 다음으로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최대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낙연 전 대표는 현재 어디서 뭘 하면서 지내고 있을까요? 오늘 아침 복수의 언론이 이낙연 전 대표의 근황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캠프 해단식 후에 종로 자택과 근교를 오가며 시간을 보내고 있고 수행비서와 동행하지 않고 부인 김숙희 여사와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초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해단식 후 지방을 순회하며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일정을 소화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졌었죠. 하지만 지도부와 이재명 후보 측을 향한 지지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해 순회 계획은 일단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지지자들의 감정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나서다가 지지자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어떤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도 전해드린 바 있지만 이낙연 지지자들의 상당수는 11월 후보 교체 시나리오를 믿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른바 플랜 B라는 건데 이낙연 지지층들을 중심으로 SNS에서 돌고 있는 11월 그날이 올 때까지 이낙연을 외칩니다 라는 일종의 홍보물에는 이낙연 지지자들의 계획, 11월 송영길 탄핵, 그 다음 이재명 합수본 수사, 그 다음 후보 교체, 이재명 구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이낙연 전 대표 측 지지자들은 지도부의 무효표 처리 방침 등을 두고 거세게 반발했고, 이런 상황에서 송영길 대표가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을 일배에 비유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었죠. 이에 마음이 급한 이재명은 지난주 직접 이낙연 전 대표는 물론 이 전 대표 측 핵심 의원과 관계자들에게 전화 통화를 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재명은 통화에서
경선은 이제 그만 잊자 뭐 이렇게 말하면서 캠프 관계자를 소개하고 회동을 위한 절차를 적극적으로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 이재명 측 의원들도 지난주 이낙연 측 의원들에게 전화통화로 러브콜을 보냈으나 다소 미지근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밖에도 이낙연 측 의원들이 이재명 측에 앙금이 남아있는 모습이 공개석상에서 표출되기도 했는데요. 이낙연 캠프 수석대변인을 맡았던 오영훈 의원은 지난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을 지적하기도 했었고, 이낙연 캠프 출신이자 복지공약 설계에 참여한 이상희 제주대 교수 역시 기본소득은 민주당 대선 공약이 될 수 없다며 원팀 언급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낙연 측은 시간을 갖고 생각을 정리 중인데 송영길 대표가 여러 인터뷰를 통해 서둘러 이재명과 이낙연 회동에 군부를 떼는 것에도 굉장히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는데요. 이게 일종의 송영길의 압박행위라는 겁니다. 실제 이낙연 측 한 의원은 송 대표가 이 후보와 이 전 대표의 통화를 공개하거나 곧 만날 것이란 언급으로 이 전 대표를 원팀 프레임에 가둬놓고 압박하고 있는데 이는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다른 의원도 아직 지지자들이 반발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명쾌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전 대표가 앞장서서 깃발을 꽂을 수는 없지 않겠나라며 만약 회동이 늦어지면 송 대표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다고 불만을 노골적으로 토로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낙연의 움직임과 이낙연 측 의원들을 비롯한 지지자들의 경선 이후 근황을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낙연이 가진 딜레마가 간단치는 않아 보입니다. 일부 유튜버들은 분당 사태나 후보 교체 등과 같은 어떤 극단적 상황을 예측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진영의 바람일 뿐이죠. 경선이 끝나고 문재인과 송영길의 움직임, 그리고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한 허접하기 그지없는 검찰 수사 상황을 보면 이재명으로 그냥 가기로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국정감사 이후 국민 여론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대장동 게이트가 민주당 또는 이재명의 책임이다 또는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절대적으로 우세하다는 여론조사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는 여론이 대세를 좀 이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